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삶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순간에 받았던 상처가 어떻게 진실한 사랑과 존중으로 치유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가장 아픈 과거이자 동시에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현재를 만들어준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저희 가족의 역사는 가난이라는 단어와 때려야 뗄 수 없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직 어린 나이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삭힐 새도 없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몸을 던져 생업에 뛰어드셨습니다. 어머니의 일터는 새벽부터 활기가 넘치는 재래시장이었어요. 늘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생선 장사는 고되고 힘든 일이었죠.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을 나서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제 어린 기억 속에 가장 또렷이 남아있는 이미지입니다. 찬 기운이 감도는 겨울 새벽, 빨갛게 부르튼 어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억척같이 살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자 삶의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으려고, 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려고 늘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은 바로 나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문을 걸면서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해 나갔어요. 학창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한 적이 없었고,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면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끝을 맺었습니다. 제게는 좋은 학벌이나 번듯한 배경은 없었지만 그 대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성실성과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삶이었을지 모르나 그 안에는 묵묵히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이 스며 있었죠. 저희 집은 물질적으로는 늘 부족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두 남매의 끈끈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시장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동생과 제가 서로를 챙겼고, 어머니는 저희에게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제 삶의 근원이자 뿌리인 어머니의 땀과 희생을 부끄러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빛나는 자부심이자 훈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세상은 종종 저를 시장 딸이라는 꼬리표로 평가하려 들었지만 저는 그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저만의 방식으로 저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려 했습니다. 이 모든 성실함과 따뜻한 가정, 환경은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유한 사람,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켜온 제 삶의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엄마께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었죠. 동생도 무사히 대학에 들어갔고요. 이제 좀 살만하네. 엄마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시던 날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엄마는 말씀하셨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저도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26살 봄, 저는 처음으로 진지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배였던 그 사람은 따뜻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털어놓았죠.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못 버텼을 거야.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우린 인연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그날 저는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정장을 사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죠. 작은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제게 던진 첫 마디는 이거였으니까요. 생선장수 딸이라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만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파신다던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해온 인사말은 목구멍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렸고 손에 들고 온 선물 봉투만 바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옆에 앉은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중요하지. 아주 중요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생선 비린내 풍기는 집안과 사돈을 맺어? 내가 그렇게 철이 없었니? 어머니, 닥쳐. 이건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야. 그의 어머니는 마침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뭔가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아가씨, 우리 아들은 좋은 집안 출신이야. 할아버지는 판사셨고 아버지는 대학 교수지. 우리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앉아 있겠어? 생선장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혜 어머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두 남매를 혼자 키우시면서. 그래서 뭐 고생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눈물을 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돼요. 우리 아들한테는 그에 걸맞는 집안이 필요해요. 아가씨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예뻐도 집안 환경이 너무 다르니 이해해줘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준혁아,
어머니 말씀이 맞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양가 집안이 만나는 거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아버지까지.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체념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못하겠구나. 저를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고 온 선물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요. 지혜야, 잠깐만. 됐어요. 괜찮아요. 저는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그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하철을 탔는지,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그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와 눈이 마주쳤죠. 어떻게 됐어? 인사 잘 드렸어? 엄마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 걸 상상하며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엄마,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울지 마.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구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은 바꿀 수 없구나. 생선장수의 딸은 영원히 생선장수의 딸일 뿐이구나. 핸드폰이 수십 통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문자도 전화도 모두 무시했어요. 일주일 후 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내 자리는 정해져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28살 봄, 저의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생선장수 딸을 어떻게 우리 집에 들이니? 그 차가운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던 나날들. 파혼 후 저는 삶의 모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의 땀방울이 세상에서는 천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완벽했더라면, 더 성공했더라면 어머니의 배경이 저희 발목을 잡지 않았을 텐데 모든 원망의 화살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파혼이 결정된 후 제 삶은 완전히 정지된 듯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변한 것 같았죠. 생선장수 딸이라는 그 5 글자가 제 심장에 깊숙이 박힌 비수가 되어 저를 매일같이 찔러댔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고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수치로 여겨진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는 사랑 따위 믿지 않겠다. 이 더러운 세상에 진심이라는 건 없어.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얼음처럼 차가운 감정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따뜻한 빛과 소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삶의 의욕마저 잃은 채 저는 매일매일을 무의미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당신의 몫이 아닌 제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딸을 보며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안아주실 뿐 어떤 잔소리나 훈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시면서도 늘 제 방 문을 두드려 밥은 먹고 다녀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묵묵한 희생과 위로 앞에서 오히려 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어요. 다른 부서에서 발령받아 오신 분이었는데 첫 인상이 참 온화하셨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팀 맡게 된 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팀원 한 명과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도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미셨어요. 김지혜 대리님이시죠? 전 팀장님한테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어차피 저를 알게 되면 실망할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박민준 팀장님은 달랐습니다. 지혜 대리님, 이 보고서 정말 잘 작성하셨네요. 데이터 분석이 정확하고 결론도 명확해요. 지혜 대리님, 오늘 회의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프레젠테이션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칭찬들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지혜 대리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혼자 드시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그래도 가끔은 같이 먹는 것도 좋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동료로서요. 결국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죠.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시네요. 1년 전 기록 보니까 업무 성과가 정말 좋으셨던데 요즘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제 힘듦을 알아봐 주다니.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업무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지혜 대리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같이 일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팀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드시며 가끔 농담을 던지셨죠. 그날 이후 팀장님은 자주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업무 이야기도 하고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지혜 대리님,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팀 회식이 아니라 그냥 같이 커피나 한잔 할까 해서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왜요?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지혜 대리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안 돼. 또 다칠 수는 없어. 이 사람도 결국 내 출신을 알면 떠나갈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팀장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곧 웃음을 지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부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팀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에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고, 힘든 업무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야근할 때면 같이 남아서 일을 거들어 주셨고, 퇴근할 때면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꼭 말씀하셨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텐 그럴 자격이 없는데.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얼어붙었던 가슴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혜 대리님, 저 진심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팀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제 과거를 알면, 제 엄마가 누구인지 알면, 그때도 똑같이 말할 수 있나요? 결국 저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박민준 팀장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셨어요. 물론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숨긴 채로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랑 남동생이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말만 하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지혜 씨 어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겠네요. 이렇게 멋진 딸을 키우셨으니까요. 팀장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멋진 딸이라니. 저는 생선 장수의 딸일 뿐인데. 하지만 팀장님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언제나 따뜻했어요. 제 과거를 캐묻지도 않으셨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중해 주셨죠. 지혜 씨, 오늘 회의에서 발표 정말 좋았어요. 당당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지혜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책 샀어요. 같이 읽어요. 힘든 날엔 언제든 말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 제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파신다는 것.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 말하면 떠나겠지. 다들 그랬으니까. 1년이 지났을 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너무 빨라요. 빠르지 않아. 나는 확신해. 지혜 씨가 내 인생의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뭐가 걱정돼? 말해봐. 우리 같이 해결하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얘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지혜 씨를 충분히 알아.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요. 내 집안이 어떤지, 내 엄마가 뭘 하시는지. 그제야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지혜 씨의 집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혜 씨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전에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이 저를 거절했어요. 생선장수 딸이라고, 우리 집안이 천하다고. 그래서 파혼당했어요. 민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신다는 거야? 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경매장 가시고 온종일 좌판 앞에 앉아 계세요. 손은 늘 비늘투성이고 옷에선 비린내가 나요.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다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떠날 거라면 지금이라도. 하지만 민준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그게 왜 문제가 돼? 민준 씨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지혜야, 지혜 씨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셨잖아. 그것도 당당하게, 떳떳한 일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지만 당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실 거야. 민준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어렵게 사셨거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공부하며 대학 나오신 분이야.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을 정말 존중하셔. 정말요? 응. 그리고 설령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나는 지혜 씨를 선택할 거야. 이번엔 달라. 이번에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나는 지혜 씨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민준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그날 밤 저는 엄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팀장님이야. 정말 좋은 분이셔. 나한테 잘해주고. 그럼 다행이다.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 엄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을까? 한 달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겠어요. 정말 고마워, 지혜야. 민준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저를 내쫓는 꿈. 생선장수 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꿈. 제발, 이번엔 달라요. 제발,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거울 앞에 섰지만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옷장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이거 입어. 단정하면서도 우아해 보여. 동생이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줬어요. 그래, 고마워.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괜찮을 거야. 팀장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부모님도 좋으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라.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엄마, 괜찮아. 우리 딸 떳떳하게 다녀와. 너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아이야.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불안하셨던 거죠. 딸이 또 상처받을까봐. 엄마, 다녀올게. 민준 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우리 부모님 완전 좋아하실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지만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제발, 제발. 머릿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도착했어. 긴장 풀고 편하게 있어. 응.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긴장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민준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분이 나오셨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였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에 가까웠죠. 안녕하세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건넸고요. 들어오세요. 소파에는 민준 씨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무뚝뚝한 인상이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지혜입니다. 앉아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꼿꼿하게. 시부모님은 놀랍게도 저의 배경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아버님은 제게 자네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셨겠군. 두 남매를 홀로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비록 짧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삶을 천박한 배경이 아닌 고단한 희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이고 울지 마. 괜찮아. 민준 씨 어머니가 가가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여보 휴지 좀 가져다 줘. 아, 네. 민준 씨가 황급히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혜 씨,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가난하게 자랐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지.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아나? 식모의 자식이라고 했어.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친구 부모들은 나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어.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사법고시 붙어서 검사 됐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 여보.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알겠더군. 진짜 중요한 건 출신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라는 걸. 내 어머니는 식모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분이셨어. 아버지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자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생선 장사가 뭐가 부끄러워. 떳떳한 노동으로 자식들 키우셨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만. 이렇게 효심 깊고 성실한 사람. 어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씨, 우리 집안은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준이를 정말 사랑하죠. 민준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지혜 씨가 우리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민준 씨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준 씨와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거실에 남았어요. 지혜 씨, 네,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날 내가 자네 손을 잡고 입장해도 되겠나? 자네 아버지 대신 말이야. 예.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물론 자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나는 자네 같은 딸을 갖고 싶었거든. 우리는 아들만 셋이라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며느리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우리랑 똑같네. 고생한 티가 나네 하시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울기만 하네요. 괜찮아. 울어도 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야, 괜찮았지?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그치?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달라. 민준 씨,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계셨죠. 엄마, 어떻게 됐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았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 정말? 응. 아버님이 그러셨어. 엄마가 훌륭하게 우리를 키우셨다고. 자랑스러우실 거라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결혼식 날 아버님이 나랑 같이 입장하고 싶대. 우리 아빠 대신에. 뭐? 엄마, 나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희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제 됐다. 지혜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땀과 희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고, 진실한 마음은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제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의 출신이 아니라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따뜻한 가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용기를 준 남편과 말 한마디로 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 시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께 감동과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